2단계 10호 1주차 6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살펴보죠. 길이가 88m인 기차가 전봇대를 지나가는데 8초가 걸렸습니다. 이 기차의 빠르기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일까요? 이런 문제네요. 그렇죠? 단, 전봇대의 폭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했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이미지가 좀 이렇게 떠오르나요? 네, 여기를 지나서 완전히 통과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지. 완전히 통과했다는 것은. 그치? 그러면 이 기차가 지나가는데 8초가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8초가 걸렸어.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딱 도착해서부터 여기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기차의 앞머리가 여기로 왔다는 거죠. 그쵸? 여기 있던 기차의 앞머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고. 여기 도착해서 여기까지 싹 빠져나가는데 몇 초 걸렸대요? 8초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그죠? 그런데 이 기차는 길이가 88m야. 이 기차의 길이가 88m인데 8초 만에 이 기차 길이만큼을 이동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차의 초속은 얼마인가요? 시속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먼저 초속 구해서 시속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초속은 어떻게 해요? 88을 8로 나누면 되지. 그죠? 달린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될 테니까 88 나누기 8초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온 거예요? 1초에 11m를 달리는 기차로구나. 기차의 초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시속으로 구할 거고요. 단위는 또 킬로미터로 바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11m씩 11m씩 1분 가는 동안 60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1시간 가는 동안 다시 또 60을 곱해야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1 곱하기 3600이네. 그러면 우리는 이 계산을 했더니 얼마요? 39,600인 걸 알겠죠? 그런데 단위는 아직 미터랍니다. 그쵸? 네. 지금 우리가 1분에 얼마가나 해서 분속을 구하려고 60을 곱했고 다시 거기에 시속을 구하려고 60을 한 번 더 곱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1시간에 39,600m를 가는 기차인데 우리가 이거를 뭘로 바꿔야 해요? 킬로미터로 바꿔야 하죠? 네. 킬로미터로 바꿔야 하니까 소수점이 이동해야지, 그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9.6km예요. 이 기차의 시속이 말이죠. 그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6km로 달리는 1시간에 39.6km로 달리는 기차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갈게요. 7번 문제는 일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렇죠? 일에 관련된 문제인데 보니까 A라는 사람은 이 일을 하는데 7일이 걸린대요. 이 일을 모두 하는데 B라는 사람은 20일이 걸린대요. 두 사람이 하는 일의 양이 다른가 봐요. 그렇죠? A가 7일 만에 다 끝냈으니까 A가 일을 잘하는 사람. B는 20일이 걸려서 이 일을 끝냈으니까 A보다 훨씬 더 늦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일을 했대요. 3일 동안. 전체 일의 얼만큼을 3일 동안 했을까요?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일 전체량을 몰라요. 일 전체량을 몰라서 우리가 비율로 따져줄 거야. 일 전체량을 얼마로 볼 거냐면 1이라고 볼 거야. 1. 그리고 하루에 하는 일의 양,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A는 얼마고 B는 얼마인지 A는 하루에 얼마의 일을 하나요?
7일 걸렸어. 1 나누기 7죠. 그래서 하루에 7분의 1만큼의 일을 해요. 그 다음에 B는요. B는 전체 일을 20일 동안에 나누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하는 일은 20분의 1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두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이렇게 수학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두 사람이 3일 동안 일을 했대요. 둘이 힘을 합해. 어떻게? A가 7분의 1, B는 20분의 1. 하루에 두 사람이 이만큼의 일을 하죠. 그런데 며칠? 3일 동안 둘이서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까다로운 문제 아닌 거 알겠죠? 자, 통분해 갖고서 더하고 그다음에 세배를 해주면 되겠어. 7과 20은 서로 소지. 공약수가 서로 1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곱해야지 이럴 때는. 140분의 이렇게. 그치? 그리고 분자를 더해주는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다가 20을 곱했으니 분자에다도 20을 곱해. 그치? 그래서 20이 되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쪽에 20을 곱했으니 여기다도 20을 곱해. 그쵸? 7을 곱했으니 7을 곱해. 그래서 7이 됐지. 좋아. 그렇다면 통분이 끝났고요. 거기에 몇 배를 하면 된다? 3배를 하면 된다. 맞죠? 네. 그래서 140분의 얼마가 됐나요? 27의 3배는? 27의 3배는 81이죠? 네. 이렇게 일 전체량의 140분의 81만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3일 동안 일을 하면은요. 이렇게 끝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다음 문제는 뭔가 긴 문장이 나왔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2,000원을, 을이라는 사람이 1,500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각각 같은 값의 사탕을 샀대요. 남은 돈이 갑은 을의 6배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남은 돈은 얼마일까요? 그런 문제예요. 상황 이해가 좀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갑은 2,000원 갖고 있대. 지금 현재. 을은 1,500원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돈을 쓴 거죠. 같은 값의 사탕을 둘 다 똑같이 샀어요. 각각 샀어요. 그리고 남은 돈이 있겠지. 남은 돈은 갑은 을의 6배가 갑의 돈이래요. 남은 돈을 비교했더니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지금 라인으로 풀어도 돼서 라인 한번 써볼게요. 라인을 한번 써볼게요. 갑은 2,000원만큼 갖고 있었어요. 좀 긴 막대로 표현하고요. 을은 1,500원만큼 갖고 있었대요. 자, 이렇게 서로 갑과 을은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2,000원, 한 사람은 얼마? 1,500원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똑같은 금액의 사탕을 산 거죠. 네. 사탕을 샀어. 그럼 사탕값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탕값을 몰라서 사탕값을 그냥 여기만큼이 사탕값이라고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사탕이야, 사탕. 여기서부터 여기는 사탕값. 똑같은 사탕을 샀으니까 사탕값은 똑같습니다. 그럼 사탕값을 이제 빼고 놨더니 남은 돈. 그럼 남은 돈은 지금 이쪽에 있네요. 그렇죠? 남은 돈. 이쪽에 남은 돈. 사탕값은 여기 사탕값은 여기 아래도 사탕값 똑같아요. 사탕값 같은 사탕값을 뺐어요. 남은 돈을 봤더니 어떻다고요? 갑이 을의 6배가 되었대요. 그럼 을이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갑은 그것의 6배가 됐다는 뜻이에요. 남은 돈끼리 비교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이 남은 돈의 차 있잖아, 차. 이 차는 얼마가 될 것이다도 알 수 있어요. 5만큼이 되겠다도 알 수 있죠? 네. 자, 여기가 5만큼이 되겠구나 알 수 있지. 그런데 2,000원, 1,500원 갖고 있다가 똑같은 금액만큼을 빼냈기 때문에 원래 차이가 500원이잖아요. 그쵸? 똑같이 덜어내면 차이가 안 변해. 그치? 이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500원 차이 나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5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이 5, 이 차이 나는 거, 5 동그라미로 해놓은 거, 이게 바로 500원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 5칸, 작은 5칸이 500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1은 얼마겠어? 500을 5로 나누니까 100이 되겠죠? 네, 100이 되겠네요. 그럼 이 100은 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을에 남은 돈이겠죠? 을에 남은 돈. 그런데 문제에서는 가백에 남은 돈이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가백에 남은 돈은 그것의 몇 배? 그것의 6배. 그쵸? 그것의 6배 해서 갑이 쓰고 남은 돈, 갑에 남은 돈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갑에 남은 돈은 600원이었던 거죠. 네. 찾았네요. 그죠? 600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라인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릴 수도 있고, 또, 식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식을 이용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네. 식을 이용하는데 비례식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어떻게 갑과 을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갑과 을을. 갑은 2,000원 가지고 있었대. 을은 1,500원 가지고 있었대. 그런데 사탕값을 알아 몰라? 몰라. 쟤는 사탕값을 몰라. 그래서 사탕값을 그냥 X1이라고 할까요? 사탕값 X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탕값 X1 뺐어요. 여기서도 X1을 뺐어요. 똑같이 뺐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돈의 비율이 갑이 을의 몇 배? 6배가 되겠다. 이렇게 됐다는 뜻이거든. 그렇다면 이 가로선은 뭐라고 그래서 등호에 해당된다고 했죠. 이 가로선은 등호야, 등호. 위쪽과 아래쪽이 뭐라고요? 같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갑이 남은 이 돈과 을이 남은 이 돈을 우리는 똑같게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여기다 6배를 하면 같아지겠지. 여기다 6배를 하면 갑이 남은 돈과 을이 남은 돈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비례식이죠? 2000 빼기 x랑 1500 빼기 x랑 사탕값을 둘 다 뺀 거. 그거는 비율이 어떻게 된다? 6대 1이 된다. 그치?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 곱한 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결국 지금 여기에 우리가 관계 파악해놓은 거랑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자, 2000 빼기 x의 6배를 하는 거죠. 아니, 1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000 빼기 x는 1500 빼기 x의 6배를 하는 거지. 1500의 6배 빼기 6에도 6배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계산해 보는데 우리가 이 계산을 좀 잘 해야겠죠. 그래서 양쪽에 얘는 지금 9,000이죠. 얘는 2,000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6개 모자라고 얘는 x가 하나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주냐면 많이 모자라는 x만큼을 채워줄 거야. 그럼 여기다가도 채워줄 거야. 모자라는 것만큼 이쪽에 채워줬어. 왜 그렇게 해? 마이너스 6x 빼기 6x 없애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왼쪽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2,000원 더하기 빼기 x 더하기 6x니까 더하기 5의 x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9,000이 되겠지. 그러면 양쪽에서 또 2,000씩 덜어내면 되겠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지. 2,000을 덜어냈더니 얼마? 7,000이 남았네요. 그 x는 얼마? 5 1 5, 5, 4, 20, 1,400원이네요. 그쵸? 그쵸? 네. 1,400원이 이게 뭐지? 사탕값이지. 우리가 x를 사탕으로 뒀으니까요. 그죠? 사탕값이죠? 사탕값이 1,400원 맞죠? 그러면 처음에 값은 얼마 갖고 있었다고요? 2,000원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1,400원의 사탕을 사서 남은 돈 얼마? 600원 남았어. 이렇게 계산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해서 할 수도 있답니다. 라인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식을 통해서 비례식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어요. 맞죠? 네. 그 다음 문제도 해볼게요.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입니다.
구분 문제, 이런 문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익숙하지 않나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가운데에 하얗게 생긴 그 부분이 없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냈습니다.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잘라내서 모으면 그게 직사각형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라내고 가로를 이 길이만큼 2cm만큼 잘라내서 붙이고 그다음에 이쪽도 잘라내서 붙이고 그래서 하얀 부분을 잘라내서 붙였더니 선생님이 지금 해놓은 것처럼 직사각형 모양이 됐죠. 알겠죠? 어느 부분을 잘랐는지 그렇게 했더니 가로가 이제 2cm가 줄었겠지. 13에서 2cm 줄으니까 11cm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9cm에서 2cm가 줄어서 7cm가 되었죠.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그랬더니 77 제곱센티미터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네. 이 방법이 기본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따로따로 구해서 막 더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구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 이 방법이 제일 쉬워 보여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네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라인을 막 그려놨어요. 거미줄처럼. 자, 라인을 그런데 그냥 그린 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 커다란 사각형 비어있는 부분 있죠? 큰 사각형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눈에 보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로로도 라인을 그려봤고 가로로도 라인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 보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커다란 사각형에서 비어있는 부분만큼을 어떻게 한다? 뺀다. 비어있는 부분을 빼. 커다란 사각형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빼. 이렇게. 이 부분을 빼. 뺀 다음에 높이를 곱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둥 모양이니까 밑넓이를 구해서 높이를 곱할 생각이에요. 다만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잘라서 해볼게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사각형 두 개를 이렇게 구할게요. 사각형 두 개를 구하고 이 겹치는 부분만큼을 빼서 그렇게 해볼게요 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래도 좋고요. 더 잘게 분할을 해갖고서 또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봐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오늘 어떻게 하겠다? 큰 사각형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빼서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 얘기죠. 요 부분이 지금 비어있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그죠? 잘려져 나간 이 부분을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겠어. 그 말이죠. 그리고 얼만큼 잘려져 나갔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밑넓이부터 할게요. 밑넓이는 지금 여기죠.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큰 사각형에서 중에 있는 작은 사각형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 볼게요. 자, 큰 사각형은 세로가 얼마인가요? 세로가 13cm죠. 여기가 3cm니까 말이죠. 13cm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여기가 5cm니까 9랑 5를 더해서 14cm. 19단 나왔다. 그치? 거기에서 지금 귀퉁이에 있는 빈 부분들을 빼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그러면은 앞에는 14인데 14에서 10이 있으니까 여기는 4겠습니다. 4cm. 그쵸? 그 다음에 세로가 13인데 아래쪽에 봤더니 여기가 8cm잖아요. 그쵸? 그래서 13에서 8을 빼서 여기가 5cm겠습니다. 그쵸? 다 나왔어요? 그러면 자, 3 곱하기 4도 빼내고요. 그쵸? 또 어디도 빼내요? 5 곱하기 5도 빼내요. 그쵸? 물론 모아서 한꺼번에 빼도 됩니다. 빼고 또 빼기니까요. 그런 다음에 높이를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곱해준다. 높이가 5cm니까 5cm 이렇게. 알겠죠? 여기 지금 앞에 중괄호로 해놓은 것은 밑넓이입니다. 밑넓이를 구했고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했어요. 그쵸?
모든 기둥의 부피는 그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계산 들어갑니다. 계산. 13 곱하기 14는 170에 3, 4, 11, 182네요. 그렇죠? 네. 182에서 3, 4, 12, 5, 5, 25. 25에 11을 더하니까 37 빼고요. 거기다 5배를 하겠어. 그 말이죠? 그렇다면 182에서 37을 빼면 얼마인가요? 40을 빼고 3 돌려주니까 145네. 145에 5배 같다. 그치? 자, 선생님은 140에 5배가 700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700하고 55, 25하고 그러면 725네요? 그쵸? 725 이렇게 725 세제곱센티미터 하고 기둥 조금 사각 기둥은 아니죠 이제 사각 기둥에서 덜어낸 부분이 있는 이런 기둥의 부피를 구해보았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 10번까지 벌써 왔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너무 기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